반갑습니다. 저번 스토리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고용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당시의 목표는 짧은 기간 안에 한 2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들이 목표였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매장이 오픈하기까지 약 한 석 달 정도가 남았었는데, 리크루팅 작업을 하려면 보통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한 달간의 또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서 약 2달 정도를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그만두는 또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2달 반 정도의 그 룸을 두고 채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잡스트리트닷컴이라는 우리나라의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보통 거기에 그 프로필, 회사 정보를 올리고, 그리고 포지션에 맞게 리크루팅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1,500링깃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35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사이에 그 초봉에 1,500만 원 정도의 기본급을 뽑으면, 보통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그 특히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EPF하고 썩소라는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연금과 뭐 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포함을 하면은 1인당 한 2,000링겟, 그러니까 한 55만 원 이상의 그 1인당 고용에 대한 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단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에는 그 고용률이 3.5% 되는데, 실질적인 그 완전 고용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직원을 또 뽑고,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레이닝에 필요한 2달간의 그 코스트를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최종 입사를 하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그렇게 그 인건비가 저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외에 중간관리자하고 매니저급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매니저급들 같은 경우에 급여는 보통 3천에서 4천 사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오픈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처음 진출하는 매니저급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 그 7천에서 9천 사이에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9천이면 1인당 한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쪽의 중간관리자 비용을 지불하게 되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들어가는 과장급이나 부장급의 연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싸다운 생각들은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관리자 급들이 한국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 정도의 역량이 되느냐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그 근무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전반적으로 화교라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굉장히 근면성실한데,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니스, 중국의 전통 문화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보통 차이니스 뉴 이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정 기간에는 거의 한 달 정도를 일을 안 하고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족 중심의 그런 시간들이 중요를 해서 뭐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 경우는 펑크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면 보통 그 이민국에서 허가를 내는 쿼터를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쿼터를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쿼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다 써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무 여건이나 그리고 그 근무 역량들을 따졌을 때 한국과 비교해서 약 70% 정도 싸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력에 대한 문제가 말레이시아 사업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거고요. 그래서 많은 그 말레이시아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뭐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 캄보디아, 뭐 심지어는 방글라데시까지 이렇게 이전을 하고 이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에서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고용 문제들이 좀 있었고 또 말레이 문화상 그 휴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휴일 같은 경우는 약 그 1.5배 보너스를 많이 주는데 보통 휴일이 연간 한 50일 정도가 휴가입니다. 각 주별로 술탄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지역이기 때문에 차이니스 뉴이어라는 중국 축제, 하리라야라는 말레이시아의 그 라마단이 끝나고 일어나는 축제, 그리고 그 인도 축제,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신정, 뭐 이렇게 신년 이런 것까지 합치면 50일 넘는 그런 휴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추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근무 환경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반면에 그 일종의 그 영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일부 그 사회주의적인 영향도 뭐 베트남처럼 아니지만 받아서 말레이 그러니까 원주민 부미푸트라를 중심으로 상당히 노동법에 대한 그 지원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노동 관련 그 고등법원이 있어서 말레이시아 직원들은 쉽게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을 할 경우에 벌금을 내거나 그리고 퇴직 이후에 합의 조정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계 말레이시아하고 그다음에 말레이계 말레이시아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보니까 중국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업무 효율성도 뛰어나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돈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월급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그 환경 근무 조건이 생기면 바로 이직을 해버리는 약간 그러니까 로열티가 적다고 좀 생각이 됐고요. 말레이계들은 그 로열티는 높고 또 인간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틀어지거나 좀 고용주와의 감정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약간 정치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문화권은 약간 인도. 이제 인도는 아시다시피 영국 지배를 200년 넘게 받았고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 계층 간에서 중간 관리자로서는 한국 사람 못지않게 뛰어난 그런 그 로열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그 브라만, 바이시아, 수드라, 크라시트리아 이렇게 뭐 브라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크시아트리아 계급은 이렇게 중간 무사 계급들이 군인 계급들로 이제 말레이시아에 많이 유입돼서 실제로 경찰, 군인들의 이 보통 히잡들은 이런 그 크시아트리아 특히 저 북쪽에 있는 시크족들이 많이 오는데 그 싱 이름 들어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중간 관리자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노동자로는 인도계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 인테리어 쪽 관련해서 그 인도계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업무가 마무리 질 때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는 역시나 조금 더 비용이 비싸더라도 화교들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관리자층의 인도 계층을 선호해서 이제 나중에 개인 사업을 할 때 중간 매니저를 뽑았는데 역시나 로얄티도 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국 인종에 대해서 역시나 관리 통제를 잘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를 할 때에 조선인을 통해서 조선인을 통제했던 것처럼 말레이계를 그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계 매니저가 필요하고 중국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국계 매니저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프랑스 유통회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다양한 민족들이 필요로 해서 뭐 골고루 했는데 역시나
매니저급들은 중간 관리자로 화교들이 많았고, 또 그 다음에 뛰어난 인도층들이 많았고, 실제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말레이계들은 그냥 일반 직원들, 스태프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금융과 컴퓨터 쪽은 인도계들이 역시 뛰어나고요. 미디어, 멀티미디어 다 그쪽이 좀 많은 편이고, 그 돈에 관련된 부분들, 그쪽도 역시 뭐 화교가 좀 일부 있는 편이지만, 장사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화교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대신에 어떤 인허가 부분, 그리고 그 대민 업무 같은 경우는 말레이계가 많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정부를 찾아갔을 때 정부는 대부분이 말레이계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놀라운 부분은 중간관리자 윗급은 대부분이 여성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보통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화교들에 대한 경계나 견제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중국 그 시공사를 통해서 몇 번이나 그 인허가 절차를 밟았는데 좀